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이 대립했던 시대다.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두 나라의 긴장으로 전 세계가 숨을 죽였다. This man is our potential enemy. He is in this country under false pretenses. 냉전 시대엔 아주 색다른 무기들이 그 힘을 얻었다. 스파이 모집은 주로 범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바로 첩보 활동과 섹스다. 첩보 활동이나 섹스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섹스는 첩보원의 필수 무기였다. 하지만 사회는 섹스의 억압적인 분위기였다. 출산과 연관되지 않는 성을 유포하면 불법으로 간주됐죠. 그럼 이제 냉전 시대의 섹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자. 바로 이 사건으로 냉전 시대의 막이 올랐다. 핵무기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의 알라모고도에서 최초의 원폭이 터지면서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두 개의 체제로 나뉘어 40년 이상 대치하게 된다.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서방 세계일까? 동구의 공산 체제일까? 원자폭탄의 탄생으로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고 열강들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다. 냉전은 종종 벌어지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려 불안에 떨었던 시대였어요. 냉전의 불안은 미국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 속에도 적의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떠돌았다. 어느 사회나 성에 대한 태도는 시대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의심하게 됐지요. 냉전 시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한 이념의 격전장이었다. 소련은 사활을 걸고 냉전에서 승리하려 했고 섹스도 승리를 위한 무기의 하나가 됐다. 냉전 시대의 우리의 요원들은 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대를 침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조국과 공산체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사용을 했죠. 섹스도 이 모든 가능한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 비밀을 캐내기 위해 상대를 유혹할 때 섹스만큼 강력한 무기를 썼다. 섹스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성경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등장할 때부터 나옵니다. 섹스는 늘 비밀을 캐내는 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과학과 심리 그리고 성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은 냉전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부터였다. 미국 FBI와 CIA, 소련 KGB, 동독 스타지, 그리고 영국의 MI5 등의 정보국들이 섹스를 무기로 이용한 것이다. 첩보 활동이나 반공작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장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도청 장치, 첨단 카메라, 추적 장치들이 대표적인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조 장치에 불과하죠. 진정한 스파이 활동은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겁니다. 목표물로 삼은 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They want to know when the plane will leave, where they are going, how many and what type of aircraft will be involved. But Victor, that's classified information. If you really love me, you will do this for me. 서방 정부들은 교육용 영화까지 만들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군인이나 국방부 관리들에게 적국 스파이들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섹스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공산국가의 남자 첩보원들은 로미오 혹은 까마귀, 여자 첩보원들은 제비라 불렸다.
소련에 첩보원의 섹스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당시 소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아주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첩보원에게 섹스 테크닉을 교육시킨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날조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KGB를 위해 충성하는 젊고 매력적인 수십 명의 여성 첩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첩보 활동을 나라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기관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했어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군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가 되도록 협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정보국은 아주 은밀하게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부적절한 순간을 몰래 찍거나 도청을 한 후 가족이나 이웃 혹은 회사에 알린다며 올가미에 걸린 당사자를 협박했다. 협박을 벗어나는 길은 스파이가 되는데 동의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충성스럽게 보일 뿐이었죠. 상대의 비밀을 캐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성에게는 경계심을 덜 가지는데 이 점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냉전은 이념이 대결하던 격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KGB나 스타지는 작전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인물들을 첩보원으로 고용합니다. 자신의 육체조차 첩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끌어들였어요. 공산국가의 달콤한 덫으로 분류된 작전들에선 국가 기밀을 다루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여자 첩보원들이 활약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교육용 여화까지 만든다. Oh, yeah. What's this then? What's this? Who the hell took this? Oh, why, for God's sake? Let us go for a little ride, and I will tell you. Get in. 물론 기밀을 캐내기 위해 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공산국가의 정보기관들은 남자 첩보원들에게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be right with you. 먹잇감이 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대를 유혹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선 모두 똑같았지요. 남자 첩보원을 가장 잘 활용한 정보국이 동독의 스타지였다. 스타지는 적국의 정부기관이나 대사관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을 포섭하기 위해 남자 첩보원을 적극 활용했다. I think I need an aspirin. It's Victor. He's in trouble. The communists are going to kill his mother unless I help him. 공산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도청이나 비밀 촬영, 추적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에 속했죠. 동독 정보기관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자국의 한 건물에는 방마다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뒀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소련이나 동독의 정보기관은 목표물을 포섭하는 데 몇 년씩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다. KGB는 소련 내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든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누군가를 접촉하려고 자료를 찾으면 이미 대부분의 신상 기록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모든 기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단 한 번의 협박 편지에도 손쉽게 넘어간다. 냉전 때만 해도 동성애는 영국에서 불법 행위로 취급받았다. 물론 미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연히 KGB는 동성애자들을 작전에 협력할 목표물로 선택했고 그들을 협박해서 정보를 빼내려 했다. 소련 주재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존 바셜도 그 희생양 중에 한 명이었다.
1955년 소련의 첩보원이 그와 친분을 맺은 후 어느 날 밤 존을 약에 취하게 만든다. They helped me to take my clothes off. And it was just, one had no willpower in knowing what to do. You just, one of them later, apparently, he was taking photographs of me. In homosexual practices? Yes.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I couldn't explain to you now exactly what went on because he did more than one thing. Different things were performed on me. I did suddenly realize that that the trap had been sprung. This was the moment of reckoning, I suppose you'd say. 바샬이 포섭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영국은 그를 런던에 있는 해군 정보성으로 전출시킨다. 6년 후 바샬은 잠수정과 음파 탐지기 기술에 관한 극비 정보를 빼내어 소련으로 보낸다. 공산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섹스 첩보전을 대개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 그들이 접근을 시작하면 누구든 벗어나기 힘들죠. 심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목표로 삼은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안심을 하게 만듭니다. 바샬의 경우는 섹스 첩보전의 놀라운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바샬이 체포됐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제일 먼저 자신의 연인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연인을 보호하려고 했죠. 자신의 동성애 연인이 자신을 첩자로 유인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바샬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었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섹스 첩보전이 늘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1963년 KGB는 인도의 스카르노 대통령을 포섭하려다가 망신을 당한다. 소련 방문 마지막 날 스카르노가 KGB를 방문했죠. 그런데 KGB에서 스카르노가 여성들과 즐기는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그들은 스카르노가 겁을 먹고 자신들에게 협력할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나라에 뿌리실 계획이요? 이 사진을 보면 국민들이 내가 정력이 왕성하다는 걸 보고 자랑스러워하겠구려 라며 재미있어하지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협박을 해도 전혀 동요를 않고 겁을 먹지 않던 거물들이었어요. 오히려 폭소를 터뜨리며 우리와 손잡기를 딱 잘라 거절했었죠. 물론 모든 인물들이 스카르노 대통령처럼 대담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섹스 첩보전이 첩보 활동에서 효과를 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서방과 공산국가 모두 첩보전에서 섹스를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대체로 10% 정도의 작전으로 섹스를 전술적으로 이용했다. 첩보 활동을 위해 포섭됐던 인물들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바로 외면당했다. 저도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정보만 빼내고는 바로 떠났었죠. 냉전 동안 섹스 첩보전이 성행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섹스가 아니라 거대한 강대국으로 등장한 소련이었다. 사회주의로 무장한 소련의 힘은 제2차 대전 이후 아주 강력했습니다. 유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한 10여 개의 국가들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형성해 갔습니다. 이는 서방에 대한 소련의 대응책이었죠. 동맹을 발판으로 세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영향력을 봉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련은 보다 많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려 노력했다. 존 사이먼즈에게 냉전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
법망을 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KGB에 들어간 그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결코 제 조국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해가 되는 일은 많이... 사이먼즈는 소련을 위해 일했던 최초이자 유일한 영국인으로 일명 로미오 스파이였다. 그는 8년 동안 4개의 대륙에서 정치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수십 명의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진다. 사냥감은 주로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 직원이나 탄자니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부인 같은 인물들이었지만 다른 희생자들은 분명치 않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상냥한 도서관 사서에게 접근한 적이 있었죠. 비서나 사서들은 예상 밖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먼즈에게 대부분의 여성들은 큰 경계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에게 청소부를 유혹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기도 했다. 아마 그 여자의 장소나 CIA 국장실을 아니면 대사 집무실 같은 곳을 청소했겠죠. 그래서 우린 그 여인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1972년 런던 경찰관이었던 사이먼즈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 도주한다.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낀 사이먼즈는 공산국가를 위해 일하는 첩보원이 된다. 여러 개의 여권을 소지한 채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했다. 저는 어떤 때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인 화학과 교수 장자크 보르드로 생활을 하다가 존 프리몬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에디 허버트 등 많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이먼즈의 KGB 암호명은 스캇이었다. 그는 주로 동구권의 휴양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들은 해변 휴양지에서 주로 서방인들을 대상으로 표적을 물색하고 다녔는데 필요하면은 그가 투입됐습니다. 표적을 포섭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일이 좋았어요. 플레이보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대부분의 로미오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사이먼즈도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내는데 비상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상대를 속이는데 능수능란했던 것이다. 제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은 여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학구적인 척 위장하는 일이 가장 어렵더군요. 사이먼즈는 주로 표적을 포섭하는 전형적인 첩보원이었죠. 첩보자는 남녀 요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표적이 여성이라면 호감을 살 만한 남자 요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미국 여성들이 제게 호감을 가질 거라고 판단했겠죠.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포섭해야 할 표적들은 대부분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사이먼즈는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를 훈련시킨 사람들이 그의 섹스 테크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적인 작품이었다. 섹스 가르치려면 1대1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이나 영화를 보고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여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이먼즈 같은 로미오 스파이들은 직접 기밀 정보를 빼내진 않는다. 사람을 포섭해서 정보를 빼내는 일을 하는데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의심을 받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됐다. 먼저 표적이 된 여인의 생각과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 점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3단계로 넘어가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일생 동안 기다려왔던 이상적인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죠. 사이먼즈를 이끈 힘이 조국의 이념 혹은 돈이나 자기 만족 중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첩보 활동을 위해 맺은 성관계는 희생자들이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당화됐다. 전 그 여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저의 사랑을 갈망했죠. 저도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유혹해서 농락하진 않았습니다.
이같이 부드러운 로미오식 공작은 냉전 시대에 주름됐던 성행위 장면을 찍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만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 협박을 받은 인물들은 대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당연히 협박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구나 군사정책 계획 같은 확실한 정보만 가치가 있습니다. 협박받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는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죠. 존 사이먼즈가 여러 작전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KGB의 거물 첩보원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존 사이먼즈가 중요한 첩보 작전에 관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이먼즈는 아주 평범한 첩보원에 불과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사이먼즈가 로미오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1999년에 서방 세계에 입수된 KGB의 1급 기밀 문서인 미흐트로켄 기록에서 확인됐다. 거기에 사이먼즈가 소련 첩보원에게 중요한 작전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유리 안드로포프 KGB 국장이 사이먼즈의 활동 사항을 전달받은 적도 있었다. 저는 사이먼즈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했다고 믿습니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사이먼즈의 스파이 활동은 영광스럽게 끝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수사하지도 그의 검거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1980년 사이먼즈는 해고당했다. 그가 해고된 두 가지 사유가 미흐트로켄 기록에 언급됐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전 잘 해냈어요. 첩보는 가장 멋진 직업입니다. 사이먼즈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거의 10년 전에 자신에게 부과됐던 혐의와 마주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아주 오래전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표적이 됐던 여인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옛 여인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착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인들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가 훌쩍 떠나버렸죠. 존 사이먼즈 같은 스파이들의 표적이 됐던 여인들만이 냉전 시대에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섹스는 때때로 정치적인 충성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냉전을 비롯해 전쟁은 성에 관한 태도들을 바꿔놨다.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1940년대 후반에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만 적이 되는 건 아니었다. 같은 미국인인 이웃, 친구나 친척도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은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예상 못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정치 사상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성적 취향이 특이한 사람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했죠. 냉전의 불안이 가정에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믿기 힘든 광기였어요.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건 무엇이든 공산주의자의 음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교회로 나가 집을 얻어 살고 싶어 했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한편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정상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바로 이때 발표된 한 서적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1948년 남성의 성행동에 관한 킨제이 보고서가 출간된 것이다. 저자인 알프레드 킨지는 미국에서 성연구 분야의 아버지가 됐고 그의 보고서는 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뒤집는 지침서가 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섹스 횟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후를 통틀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왕성한 성적 욕구가 잠재돼 있었던 겁니다. 켄지의 보고서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게는 성행위나 성욕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킨지 보고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능을 숨기고 위선을 떨어야 했던 분위기를 바꾸어버렸죠. 절반가량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그동안 숨겨야 했습니다. 켄지 보고서는 후보국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가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싸움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보국장은 미국의 침실 어딘가에서 반국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떤 형태의 성관계든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의심을 받거나 대개는 불법이죠. 대부분의 주에서 혼외 정사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성이 탄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킨지는 동성애에 관한 조사도 실시했죠. 그는 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미국인의 4~5%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는 동성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죠. 냉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성행위를 선호하는 남녀가 표적이 됐다. 협박에 쉽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해결책은 똑같아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한다는 고실로 에드가 후보 국장과 FBI는 문제가 되거나 성적 취향이 특이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만 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했다. 그 명단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그리고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까지 포함됐다. 여성적인 성향의 남자들도 탄압을 받았고 해외로 섹스 관광을 다녀온 여행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적색 공포가 절정에 이르며 후보국장은 모든 재향 군인의 지부에 각 지역에서 정탐 활동을 펼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죠. 그렇게 수집된 파일 안엔 거실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이웃을 목격했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개인의 성행위는 사회가 인정하든 불법으로 간주하든 계속해서 억압받았다. 1951년 정보기관과 군대에까지 일탈자 소탕령이 떨어진다. 워싱턴 경찰은 변태 성역자 3,500명이 국회의사당과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성실하다는 죄목으로 91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됐고 수백 명은 위험인물로 분류됐다. 1970년에 파기된 FBI의 일탈자 분류 파일에는 미국인 14,000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필요 없었다. 소문만으로도 한 사람의 경력에 흠집을 내고 그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었다. FBI는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에 관한 킨지의 연이은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자의 음모로 간주했다. 원래 FBI는 킨지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려 했지만 킨지 박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었다. 뒤에 후보국장의 성적 취향도 의혹을 받게 된다. 그의 행동에 그의 이상한 취향이 드러났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헛소문입니다. 저도 후보국장이 어느 정도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임을 추정케 하는 그 어떤 것도 목격한 적이 없어요. 후보국장에 관한 이상한 소문은 미국의 적들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특히 KGB는 FBI 국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돌자 누구보다 관심을 가졌다.
소련의 정보기관이 이런 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너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뜬 소문을 유포한 사람들은 후보 국장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첩보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헐뜯고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온갖 소문을 수집하는 일을 하지요. 냉전은 성을 미국과 적,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는 정치문화적인 척도로 만들어버렸다. 1964년엔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로 FBI를 혹평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침실까지 의혹을 받게 된다. 냉전 시대의 후보국장이 주도했던 가장 추잡한 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묵은 숙소에 도청장치를 해서 그가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녹음한 것일 겁니다. 정말 방이 떠나갈 듯한 시끄러운 섹스였죠. FBI는 그 테이프들을 그의 사무실로 보내서 아내인 코리타 킹 여사가 제일 먼저 듣게 했습니다. 후보 국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언론 매체들은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그 당시 전 세계 기자들의 시선은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터져나온 스캔들로 런던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냉전 시대 동안 전 세계에서 섹스를 활용한 첩보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국 런던이 있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스파이들은 활동 무대로 런던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접선 장소로 런던의 지하철을 주로 활용했죠. 군중들 속에서도 미행자가 있는지를 잘 식별했고 또 미행자를 따돌리기도 아주 쉬웠으니까 말이죠. 소련의 첩보원들은 접선을 하기 전에 공공장소의 벤치나 등에 분필 표시를 남겼다. 스파이들은 정보 수집이 끝나면은 공공장소를 한 군데 골라 분필 표시를 해서 정보를 넘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첩보원들만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측에 영국의 기밀을 넘겼던 인물 중엔 영국의 정부기관에서 일한 존 바샬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련인 연인을 위해 소련에 협력했다. 사실 영국 당국이 존 바샬의 이적 행위를 눈치채지 못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14파운드를 버는데도 주당 1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는 첼시의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바샬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계속되자 결국 영국 기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존 바샬을 의심하게 된 정보국이 그의 옆집에서 감시를 했죠. 그리고 하루는 그가 집을 비운 사이 바샬의 집에 침입해서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요원들이 그가 넘긴 정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1962년 마침내 존 바샬은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감옥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포머 스캔도 영국에서 벌어졌다. 윈폴 뮤즈 17번지에 위치한 2층짜리 벽돌집에서 냉전 시대를 통틀어 영국 전체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이 탄생했죠. 사건이 전해지자 온 세계가 경악했어요. 접골사로 위장한 영국 첩보원 스티븐 워드가 사건을 해결했다. 스캔들의 중심에 19살의 골걸 크리스틴 킬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에겐 2명의 연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소련 첩보원인 이브게니 이바노프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영국의 국방장관으로 있던 저러포모였다. 그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연 어린 콜걸의 침대 위에서 서방 세계의 극비 정보가 유출됐을까? 브라포모가 어린 연인과 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국방 기밀까지 털어놨을까? 만일 그랬다 해도 그녀가 그 내용을 이바노프에게 전달했을 것인가?
크리스틴 킬러는 모든 걸 인정했죠. 윈폴 뮤즈 17번지에서 두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더군요. 한 명이 떠난 후 바로 또 한 사람을 맞을 때도 있었죠. 한 사람이 집을 나서는데 다른 연인이 집 앞에 주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프로포모 사건을 조사한 후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어떤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프로포모가 19살짜리 콜걸과 핵무기 배치와 같은 골치 아픈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포모 스캔들로 영국 정부의 명예는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수상 자리에 앉아있던 보수당의 해럴드 맥밀런이 물러나는 수모를 겪는다. 몇 년이 지난 후 프로포모 스캔들의 진상에 관한 서적들 예측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떤 사람들은 콜거린 킬러가 소련 스파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조차 날조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바노프가 그녀와 잠자리를 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온 게 없었죠. 욕망만 채우려는 인간관계가 대부분 그런 것처럼 첩보전의 세계에서도 침실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섹스 첩보전이 벌어지는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진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첩보원들은 상대가 하는 말을 100% 믿지는 않아요. 의심을 품고서 얘기를 듣죠. 섹스, 의심, 그리고 거짓말이 냉전시대 동안 지구 전체를 휩쓸었고 대중문화도 섹스에 눈길을 돌렸다. 잡지 속에 섹시한 미녀 사진을 넣는 것은 1950년대 상황으로 볼 때는 가히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냉전이 서방과 공산 진영 간의 충돌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성의 이미지를 주도하려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싸움을 주도한 매체들은 잡지, 서적, 텔레비전, 그리고 영화였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죠. 텔레비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모두들 방송에 나오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따라하려고 했죠. 텔레비전 쇼에 등장하는 부부들이 특정 상표의 침대를 하나 사용하면 모두들 그 침대를 부부의 필수품으로 받아들였다. 인간의 삶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의 일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렇게 휴 해프너가 창간한 잡지는 냉전 시대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왔다. 플레이보이를 통해 섹스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종족 보존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섹스는 자아를 깨닫고 의사를 전달할 뿐 아니라 오락의 기능까지 할 수가 있죠. 플레이보이는 핵무기에 대한 공포를 잘 활용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섹스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었죠. 젊은이들은 플레이보이에 열광했지만 미국 사회의 입장은 달랐다.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플레이보이는 2등급 우편물 승인도 못 받았었죠.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전 FBI의 감시 대상으로 기록됐죠. 많은 오락 매체들도 섹스를 표현했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만화책이 변태 성욕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배트맨과 로빈이 동성애자라거나 원더우먼이 순진한 소녀들을 레즈비언으로 되도록 부추긴다는 얘기도 떠돌아왔습니다. 트로이의 헬렌이란 만화 표지가 있었는데 그 만화는 표지에 유두가 돌출된 주인공의 모습을 실었죠. 성을 은밀하게 표현함으로써 검열의 눈길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공포 영화들은 당시 상황의 반영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포 영화는 성의 억압과 연결돼 있죠. 뱀파이어나 늑대 인간은 실제로 강한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61년이 되면서 대중들은 영국의 소설가 이안 플레밍이 만들어낸 섹스 심벌에 매료당하기 시작한다. 바로 007이다. 이안 플레밍은 은밀하게 욕망을 충족시켜주려 했고 그 의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섹스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제임스 본드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007이 변태 성욕자로 공격받지 않는 이유는 현실감 있는 적들과 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달랐다. 그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던 냉전 체제를 담아내려고 첩보원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던 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성대한 바로 자신의 입장이었죠. 그것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탄생시킨 것이 번드걸이다. 만일 번드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크게 남성 관객들을 끌어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남자들은 본드걸과 잠자리를 가지는 제임스 본드를 질투했을 겁니다. 007을 보고 나서 동료들이나 저는 007이 첩보 활동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첩보 활동의 중요성과 영향을 아주 우습게 취급해버렸죠. 제임스 본드가 등장하는 007 영화들은 너무 과장이 심합니다. 실제로 우리 첩보 활동은 아주 지적인 일인데 말입니다. 사실 첩보는 질투가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다. 본드걸 같은 첩보원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알려주겠다고 했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년 뒤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냉전도 끝이 났다. 냉전 시기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섹스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 치열한 보전을 벌였던 양진영의 첩보원들은 섹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한 그런 첩보 활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한 정보기관들은 섹스 첩보전을 계속할 겁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될 겁니다. 섹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나 마찬가지죠. 이성을 사로잡는 무기입니다. 노골적인 부분은 편집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여인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죠. 사이먼지를 이끈 힘이 조국의 이념 혹은 돈이나 자기 만족 중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첩보 활동을 위해 맺은 성관계는 희생자들이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당화됐다. 전 그 여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저의 사랑을 갈망했죠. 저도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유혹해서 농락하진 않았습니다. 이같이 부드러운 로미오식 공작은 냉전 시대에 준괴했던 성행위 장면을 찍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만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 협박을 받은 인물들은 대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당연히 협박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구나 군사정책 계획 같은 확실한 정보만 가치가 있습니다. 협박받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는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죠. 존 사이먼즈가 여러 작전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KGB의 거물 첩보원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존 사이먼즈가 중요한 첩보 작전에 관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이먼즈는 아주 평범한 첩보원에 불과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사이먼즈가 로미오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1999년에 서방 세계에 입수된 KGB의 1급 기밀 문서인 미흐트로킨 기록에서 확인됐다. 거기에 사이먼즈가 소련 첩보원에게 중요한 작전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유리 안드로포프 KGB 국장이 사이먼즈의 활동 사항을 전달받은 적도 있었다. 저는 사이먼즈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했다고 믿습니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사이먼즈의 스파이 활동은 영광스럽게 끝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수사하지도 그의 검거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1980년 사이먼즈는 해고당했다. 그가 해고된 두 가지 사유가 미흐트로킨 기록에 언급됐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전 잘 해냈어요. 첩보원은 가장 멋진 직업입니다. 사이먼즈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거의 10년 전에 자신에게 부과됐던 혐의와 마주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아주 오래전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표적이 됐던 여인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옛 여인들이 소련의 정보기관이 이런 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너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뜬 소문을 유포한 사람들은 후보 국장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첩보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헐뜯고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온갖 소문을 수집하는 일을 하지요. 냉전은 성을 미국과 적,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는 정치문화적인 척도로 만들어버렸다. 1964년엔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로 FBI를 혹평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침실까지 의혹을 받게 된다. 냉전 시대의 후보국장이 주도했던 가장 추잡한 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묵은 숙소에 도청장치를 해서 그가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녹음한 것일 겁니다. 정말 방이 떠나갈 듯한 시끄러운 섹스였죠. FBI는 그 테이프들을 그의 사무실로 보내서 아내인 코리타 킹 여사가 제일 먼저 듣게 했습니다. 후보국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언론 매체들은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그 당시 전 세계 기자들의 시선은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터져나온 스캔들로 런던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냉전 시대 동안 전 세계에서 섹스를 활용한 첩보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국 런던이 있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스파이들은 활동 무대로 런던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접선 장소로 런던의 지하철을 주로 활용했죠. 군중들 속에서도 미행자가 있는지를 잘 식별했고 또 미행자를 따돌리기도 아주 쉬웠으니까 말이죠. 소련의 첩보원들은 접선을 하기 전에 공공장소의 벤치나 등에 분필 표시를 남겼다. 스파이들은 정보 수집이 끝나면은
공공장소를 한 군데 골라 분필 표시를 해서 정보를 넘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첩보원들만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측에 영국의 기밀을 넘겼던 인물 중엔 영국의 정부기관에서 일한 존 바샬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련인 연인을 위해 소련에 협력했다. 사실 영국 당국이 존 바샬의 이적 행위를 눈치채지 못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That's classified information. If you really love me, you will do this for me. 서방 정부들은 교육용 영화까지 만들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군인이나 국방부 관리들에게 적국 스파이들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섹스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공산국가의 남자 첩보원들은 로미오 혹은 까마귀, 여자 첩보원들은 제비라 불렸다. 소련에 첩보원의 섹스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당시 소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아주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첩보원에게 섹스 테크닉을 교육시킨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날조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KGB를 위해 충성하는 젊고 매력적인 수십 명의 여성 첩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첩보 활동을 나라를 위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기관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주 열정적으로 수행했어요. 공산권 국가에서는 군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가 되도록 협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정보국은 아주 은밀하게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부적절한 순간을 몰래 찍거나 도청을 한 후 가족이나 이웃 혹은 회사에 알린다며 올가미에 걸린 당사자를 협박했다. 협박을 벗어나는 길은 스파이가 되는데 동의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충성스럽게 보일 뿐이었죠. 상대의 비밀을 캐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성에게는 경계심을 덜 가지는데 이 점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냉전은 이념이 대결하던 격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KGB나 스타지는 작전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인물들을 첩보원으로 고용합니다. 자신의 육체조차 첩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끌어들였어요. 공산국가의 달콤한 덫으로 분류된 작전들에선 국가 기밀을 다루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여자 첩보원들이 활약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교육용 영화까지 만든다. Philip asked me to give you this. Oh, yeah? What's this then? What is this? Who the hell took this? Oh, why, for God's sake? Let us go for a little ride, and I will tell you. Get in. 물론 기밀을 캐내기 위해 여자를 끌어내서와는 달리 사이먼즈의 스파이 활동은 영광스럽게 끝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수사하지도 그의 검거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1980년 사이먼즈는 해고당했다. 그가 해고된 두 가지 사유가 미흐트로킨 기록에 언급됐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었다. 전 잘 해냈어요. 첩보는 가장 멋진 직업입니다. 사이먼즈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거의 10년 전에 자신에게 부과됐던 혐의와 마주했다. 그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아주 오래전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표적이 됐던 여인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옛 여인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착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인들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가 훌쩍 떠나버렸죠. 존 사이먼즈 같은 스파이들의 표적이 됐던 여인들만이 냉전 시대에 성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섹스는 때때로 정치적인 충성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냉전을 비롯해 전쟁은 성에 관한 태도들을 바꿔놨다.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됐던 1940년대 후반에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만 적이 되는 건 아니었다. 같은 미국인인 이웃, 친구나 친척도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조셉 메카시 상원 의원은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예상 못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정치 사상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성적 취향이 특이한 사람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했죠. 냉전의 불안이 가정에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믿기 힘든 광기였어요. 그러니까 섹스에 대한 건 무엇이든 공산주의자의 음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교회로 나가 집을 얻어 살고 싶어 했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한편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정상을 가르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바로 이때 발표된 한 서적 보고서가 출간된 것이다. 저자인 알프레드 퀸지는 미국에서 성연구 분야의 아버지가 됐고 그의 보고서는 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뒤집는 지침서가 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섹스 횟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후를 통틀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왕성한 성적 욕구가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켄지의 보고서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게는 성행위나 성욕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킨지 보고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능을 숨기고 위선을 떨어야 했던 분위기를 바꿔버렸죠. 절반가량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그동안 숨겨야 했습니다. 켄지 보고서는 후보국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가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싸움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후보국장은 미국의 침실 어딘가에서 반국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떤 형태의 성관계든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의심을 받거나 대개는 불법이죠. 대부분의 주에서 혼외 정사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성이 탄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킨지는 동성애에 관한 조사도 실시했죠. 그는 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미국인의 4~5%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는 동성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죠. 냉전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성행위를 선호하는 남녀가 표적이 됐다. 협박에 쉽게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해결책은 똑같아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에드가 후보 국장과 FBI는 문제가 되거나 성적 취향이 특이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만 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했다. 그 명단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동거인, 그리고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들까지 포함됐다. 여성적인 걸 빼내진 않는다. 사람을 포섭해서 정보를 빼내는 일을 하는데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의심을 받지 않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됐다. 먼저 표적이 된 여인의 생각과 주변의 인간관계를 파악하죠. 그리고 나서 점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3단계로 넘어가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일생 동안 기다려왔던 이상적인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죠. 사이먼즈를 이끈 힘이 조국의 이념 혹은 돈이나 자기 만족 중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첩보 활동을 위해 맺은 성관계는 희생자들이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당화됐다. 전 그 여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저의 사랑을 갈망했죠. 저도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유혹해서 농락하진 않았습니다. 이같이 부드러운 로미오식 공작은 냉전 시대에 준비했던 성행위 장면을 찍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만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 협박을 받은 인물들은 대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당연히 협박을 받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구나 군사정책 계획 같은 확실한 정보만 가치가 있습니다. 협박받은 사람이 제공한 정보는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죠. 존 사이먼즈가 여러 작전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KGB의 거물 첩보원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존 사이먼즈가 중요한 첩보 작전에 관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이먼즈는 아주 평범한 첩보원에 불과했다는 걸 명심하세요. 사이먼즈가 로미오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1999년에 서방 세계에 입수된 KGB의 1급 기밀 문서인 미흐트로킨 기록에서 확인됐다. 거기에 사이먼즈가 소련 첩보원에게 중요한 작전 정보를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유리 안드로포프 KGB 국장이 사이먼즈의 활동 사항을 전달받은 적도 있었다. 저는 사이먼즈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했다고 믿습니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사이먼즈의 스파이 활동은 영광스럽게 끝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수사하지도 그의 검거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다. 1980년 사이먼즈는 해고당했다. 그가 해고된 두 가지 사유가 미흐트로킨 기록에 언급됐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선 모두 똑같았지요. 남자 첩보원을 가장 잘 활용한 정보국이 동독의 스타지였다. 스타지는 적국의 정부기관이나 대사관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을 포섭하기 위해 남자 첩보원을 적극 활용했다. I think I need an aspirin. It's Victor. He's in trouble. The communists are going to kill his mother unless I help him. 공산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도청이나 비밀 촬영, 추적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에 속했죠. 동독 정보기관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자국의 한 건물에는 방마다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뒀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소련이나 동독의 정보기관은 목표물을 포섭하는 데 몇 년씩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다. KGB는 소련 내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에게든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누군가를 접촉하려고 자료를 찾으면 이미 대부분의 신상 기록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모든 기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단 한 번의 협박 편지에도 손쉽게 넘어간다. 냉전 때만 해도 동성애는 영국에서 불법 행위로 취급받았다. 물론 미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연히 KGB는 동성애자들을 작전에 협력할 목표물로 선택했고 그들을 협박해서 정보를 빼내려 했다. 소련 주재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존 바샬도 그 희생양 중에 한 명이었다. 1955년 소련의 첩보원이 그와 친분을 맺은 후 어느 날 밤 존을 약에 취하게 만든다. They helped me to take my clothes off. And it was just, one had no willpower in knowing what to do. You just, one of them later, apparently, he was taking photographs of me. In homosexual practices?
Yes.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I couldn't explain to you now exactly what went on because they did more than one thing. Different things were performed on me. I did suddenly realize that that the trap had been sprung. This was the moment of reckoning, I suppose you'd say. 마샬이 포섭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영국은 그를 런던에 있는 해군 어느 사회나 성생활, 성에 대한 태도는 시대의 사회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냉전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의심하게 됐지요. 냉전 시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한 이념의 격전장이었다. 소련은 사활을 걸고 냉전에서 승리하려 했고 섹스도 승리를 위한 무기의 하나가 됐다. 냉전 시대의 우리의 요원들은 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상대를 침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조국과 공산체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사용을 했죠. 섹스도 이 모든 가능한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 비밀을 캐내기 위해 상대를 유혹할 때 섹스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 섹스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성경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등장할 때부터 나옵니다. 섹스는 늘 비밀을 캐내는 데 활용돼 왔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과학과 심리 그리고 성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은 냉전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부터였다. 미국 FBI와 CIA, 소련 KGB, 동독 스타지, 그리고 영국의 MI5 등의 정보국들이 섹스를 무기로 이용한 것이다. 첩보 활동이나 반공작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장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도청 장치, 첨단 카메라, 추적 장치들이 대표적인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조 장치에 불과하지요. 진정한 스파이 활동은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겁니다. 목표물로 삼은 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They want to know when the plane will leave, where they are going, how many and what type of aircraft will be involved. But Victor, that's classified information. If you really love me, you will do this for me. 서방 정부들은 교육용 영화까지 만들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군인이나 국방부 관리들에게 적국 스파이들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섹스를 활용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공산국가의 남자 첩보원들은 로미오 혹은 까마귀, 여자 첩보원들은 제비라 불렸다. 소련에 첩보원의 섹스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당시 소련은 뜬 소문을 유포한 사람들은 후보 국장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첩보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헐뜯고 그 사람을 괴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온갖 소문을 수집하는 일을 하지요. 냉전은 성을 미국과 적,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을 판별하는 정치문화적인 척도로 만들어버렸다. 1964년엔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로 FBI를 혹평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침실까지 의혹을 받게 된다. 냉전 시대의 후보국장이 주도했던 가장 추잡한 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묵은 숙소에 도청장치를 해서 그가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녹음한 것일 겁니다. 정말 방이 떠나갈 듯한 시끄러운 섹스였죠. FBI는 그 테이프들을 그의 사무실로 보내서 아내인 코리타 킹 여사가 제일 먼저 듣게 했습니다. 후보국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언론 매체들은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그 당시 전 세계 기자들의 시선은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터져나온 스캔들로 런던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냉전 시대 동안 전 세계에서 섹스를 활용한 첩보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영국 런던이 있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스파이들은 활동 무대로 런던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접선 장소로 런던의 지하철을 주로 활용했죠. 군중들 속에서도 미행자가 있는지를 잘 식별했고 또 미행자를 따돌리기도 아주 쉬웠으니까 말이죠. 소련의 첩보원들은 접선을 하기 전에 공공장소의 벤치나 등에 분필 표시를 남겼다. 스파이들은 정보 수집이 끝나면은 공공장소를 한 군데 골라 분필 표시를 해서 정보를 넘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첩보원들만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측에 영국의 기밀을 넘겼던 인물 중엔 영국의 정부기관에서 일한 존 바샬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련인 연인을 위해 소련에 협력했다. 사실 영국 당국이 존 바샬의 이적 행위를 눈치채지 못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14파운드를 버는데도 주당 10파운드를 지불해야 하는 첼시의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군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스파이가 되도록 협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정보국은 아주 은밀하게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다가 부적절한 순간을 몰래 찍거나 도청을 한 후 가족이나 이웃 혹은 회사에 알린다며 올가미에 걸린 당사자를 협박했다. 협박을 벗어나는 길은 스파이가 되는데 동의하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중성스럽게 보일 뿐이었죠. 상대의 비밀을 캐내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성에게는 경계심을 덜 가지는데 이 점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냉전은 이념이 대결하던 격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KGB나 스타지는 작전을 위해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인물들을 첩보원으로 고용합니다. 자신의 육체조차 첩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끌어들였어요. 공산국가의 달콤한 덫으로 분류된 작전들에선 국가 기밀을 다루는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여자 첩보원들이 활약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교육용 여화까지 만든다. Philip asked me to give you this. Oh, yeah. What's this then? What's this? Who the hell took this? Oh, why, for God's sake? Let us go for a little ride, and I will tell you. Get in. 물론 기밀을 캐내기 위해 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공산국가의 정보기관들은 남자 첩보원들에게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Make yourself comfortable. I'll be right with you. 먹잇감이 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상대를 유혹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선 모두 똑같았지요. 남자 첩보원을 가장 잘 활용한 정보국이 동독의 스타지였다. 스타지는 적국의 정부기관이나 대사관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을 포섭하기 위해 남자 첩보원을 적극 활용했다. I think I need an aspirin. It's Victor. He's in trouble. The communists are going to kill his mother unless I help him. 공산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도청이나 비밀 촬영, 추적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에 속했죠. 동독 정보기관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자국의 한 건물에는 방마다 비밀 카메라를 설치해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